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요, 6.25 때부터 결심을 했다. 미국은 중국에 경고를 합니다. 결국 핵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련이 물러나는 모습, 우리를 지켜줄 우산은 없다. 그것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 거죠. 그래서 아, 북한이 네. 세계 최대의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다. 핵 질서 안 지킬 거야 하면서 아예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요. 핵실험을 자기네 땅에다 합니까? 자기네 땅에다 합니까? 그거 되게, 어디나- 되게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핵에서 무지했을 때는, 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자기네 땅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이 처음에 핵실험할 때 그 네바다 사막에서 이제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낙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만 터트리면 엄청나게 커다란 불꽃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다들 이제 고글 같은 거 쓰고 막 쳐다보고 아, 이 정도 터지는구나. 터지는구나. 자, 심지어 인류가 얼만큼 바보 같았냐면요. 최초에 개발한 폭탄 중에서 아까 얘기한 0.5 혹은 0.001킬로톤의 그 핵폭탄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날아가는 거리가 1km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얘를 쏘고 나면요, 그 낙진 범위가 4km예요. 그러니까 쏘는 사람이 낙진 범위 안에 들어가 어머, 어떡해. 그런 바보 같은 폭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약간 이게 몸에 안 좋다는 안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바다에 떨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비키니 제도 같은 데 떨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짜르본바라고 그래서 사상 최대의 폭탄은 막 러시아 무슨 막 그런 막 황야 같은 데다가 막 버려진 땅에다 터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1000km 밖에서도 막 피해가 가고 네. 막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반복을 한 거죠. 같은 것도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분 특히나 이제 실험할 공간이 없는 국가는 그럼 어떡하냐. 네. 땅 파야죠. 땅을 파요. 예, 안에 지하에 그래서 들어가서 지하에서 실험을 해야지 그나마 이 방사능 물질을 지하 속에 가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 실험 자체가 사실 굉장히 환경 파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실험을 이제 더 이상 웬만하면 실시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CTBT 그러니까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정 이런 것들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렇군요. 아니 그런 너무 정성이다. 아니 근데 그런 김정은 위원장 취임하고 1년도 안 지나서 네. 핵실험을 감행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럼 2018년까지 따지고 보면 총 4번의 핵실험을 한 셈인데 그럼 아버지인 김정일보다도 핵 보유를 하겠다 이거를 진짜 어떻게 좀 써보겠다라는 그렇죠. 욕망. 욕망이랄까 집착 이런 게 너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틀립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김정은 1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부터 시작된 3대의 노력이 김정은에 이르러서 된 것이 맞다. 왜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이 처음에 핵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열심히 과학자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린 것이 김일성이 했다고 한다면 자,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핵 무기 비슷한 것들 초도의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김정일 시대고요. 네. 자, 김정은 시대에는 자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놨던 그런 성과들을 모아서 자 이제 무기 체계를 조합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걸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2단계 이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일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짧은 이 10년 동안의 기간에 압축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60년, 70년의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오랜 시간 노력을 한 게 네. 또 본인의 정권 유지라든지 뭐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라고도 또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체제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는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벌고 막 돈 잘 벌고 막 자유롭고 이러니까 나라가 굴러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뭘까? 즉 이겁니다. 너희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외부의 나쁜 세력이 있어. 그 바로 외부 세력이 바로 미제 혹은 미제 앞잡이 남조선 괴뢰 북한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나쁜 존재에게서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성과로 이제 무기를 완성했어. 그것이 바로 뭐다? 핵무기.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랄까 그렇죠. 자부심? 자부심, 뭐 프라이드가 이런 게 있는 있을 거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4년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잖아요. 예. So here comes the countdown, and here comes the big bang. You just see how the entrance.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이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박사님?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핵실험장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저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안에 있는 내부 갱도를 무너뜨리면 모를까 네. 갱도 들어가는 입구만 무너뜨린 것은요. 그건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예, 약간 쇼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쇼잉이다. 저는 쇼의 가능성이 당시에 높다라고 바라봤었고 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보여주듯이 음. 지금 북한이 그때 무너뜨렸던 갱도 옆에 새로 원래 있던 갱도 구멍만 찾으면 됩니다. 네. 무너뜨린 데 지나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비핵화의 의지는 없는 것이다라고 좀 봐야 없다고 봐도 될까요? 무방할 그러니까 정도. 이게 뭐 저의 함부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은 한 국가가 핵 능력을 저까지 가져갔을 때는요. 웬간해서는 핵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즉 그 핵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나 혹은 그 핵과 뭔가 이 주고받아야 할 대상이 너무나 달콤한 것이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힘든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접근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요. 물론 우크라이나 핵은 자기 것이 아니라 원래 소련 것이었습니다. 통제 권한도 없었고요. 근데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우크라이나는 네. 그 모든 비용을 미국, 서구에서 대준다라는 것에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리비아 같은 국가들도 미국과의 어떤 협조를 위해서 핵을 내려놨었죠. 네. 근데 그런 국가들이 별로 북한이 보기에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 교훈들 같은 것들도 북한 나름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어느 분들이든 다 이제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진짜 우리 핵 보유국이야 인정을 꼭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데 이 핵 보유국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더는 없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어서 가진 국가를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국제 질서에서요. 이러한 국가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네. 즉 NPT 협정이 발효될 때 당시에 핵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네. 5개 국가죠, 그렇죠? 이 국가들만이 국제법적으로 그 핵을 가질 권리가 있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에 나라를 추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소위 핵 보유국은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핵을 다른 나라에게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요, 주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핵 군축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최대한 핵의 평화적 사용을 도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솔직히 이런 의무들 전혀 지지 않았고요. 네. 이 불법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거죠. 자, 북한 같은 나라에게 만약에 핵 보유국을 만에 하나 인정을 해준다. 네. 그래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 다 풀어준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다 하겠네.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다 해야지.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북한이 하고 있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행위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야,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네. 이런 나라들로 가지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들도 스스로 내려놔야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국제사회가 제대로 가는 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만 보더라도 북핵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비핵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텐데 이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박사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핵을 쏘겠다라는 의사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미사일 같은 거 쏘면서. 그러면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자, 이전까지는 자, 우리는 핵은 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나라에 옮기지 않을 것이고 이런 소리를 하던 북한이 갑자기 자,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러시아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 같은 것들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인데요. 즉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이 우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듯이요. 그렇죠.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절대 우리 혼자 해결을 못한다. 뭐 혹은 뭐 그간 뭐 육자 회담 얘기도 했고요. 뭐 사자가 만난 적도 있고 삼자가 만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미북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래서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나라들까지 되게 난처한 입장을 만들면서 그런 국제적인 노력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렵다. 그러네요. 네.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데요. 새 정부에서의 비핵화 문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이제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했던 범위 안에 있지 않나. 즉 공정과 상식. 즉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뭐 물론 핵에서 무슨 상식이 어딨겠냐 이런 말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와 룰 그리고 원칙 이거에 따라서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원칙이 가장 힘들고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러 사람들이 다 최대한의 행복과 그런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북한에게 또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칙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길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이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날이 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오늘의 이슈텔러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양욱 박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편집하시기가 너무 어렵겠어요. 뺄 게 없는데.